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외과 이야기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치질에 대해서 학문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제가 조금 분류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치질. 치는 학문 치자를 쓰고요. 질환은 질환 질자를 쓰죠. 그래서 학문에서 생기는 모든 질환을 치질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름에 학문외과에 가장 많이 찾아오게 되는 1등 질환은 항문 가려움증입니다. 항문 가려움증은 항문에 있는 피부 구조물에서 생기는 건데 항문 주위에서 생기기도 하고 질 쪽까지 퍼지는 경우도 있고, 항문 가려움증은 직장 내부에 있는 문제에서 생길 때가 의외로 70%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문 안쪽에 있는 질환의 원인이 있을 때 항문에 있는 점액 구조물이 피부에 닿게 되면서 피부 자체가 자기의 점액에 의해서 화학적 화상을 유발하게 되면서 피부 변성이 유발되게 되면서 오는 피부 변성이 동반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 피부를 지나서 조금 더 위층에는 항문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항문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선은 항문관은 관략근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주름이 져 있는 치상선이란 구조물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이 치상선에는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눈에도 눈물이 나오는 눈물샘이 있듯이 배변에도 배변 배출의 윤활액을 담당해주는 항문샘이란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이 항문관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항문샘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항문샘 염으로 발전하다가 시기가 지나면 조금씩 그 염증이 깊어지면서 길이 생기는 치루라는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치루가 심해지게 되면 항문 안에서 생긴 길이 피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문 바깥쪽 피부층에 조그만 고름집이 형성되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층에서 고름집이 보인다면 우리는 역으로 이 항문관에서 생긴 치루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항문관과 피부 사이는 외관략근이라는 근육으로 둘러싸져 있고, 이 관략근이 우산처럼 항문을 조였다가 우산이 열린 것처럼 항문을 완전히 피게 되는, 열렸다 조였다가를 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 있는데, 조여지는 거와 열어지는 거에 에러가 생기게 되면 항문의 한쪽이나 또 두 쪽, 세 쪽이 찢어지게 되는 치열이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즉 치열은 이 치상선과 피부 사이에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위층, 우리가 치상선 바로 위층에는 세 방향의 항문 쿠션이라는 구조물이 존재하는데요. 이 쿠션은 변을 한번 꽃받침처럼 받쳐주고 관략근이 그 아래에서 졸라매주는, 직장은 이중 구조로 변을 받쳐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세 방향의 쿠션 중에 어디가 과도하게 부풀거나 혈관 중에 일부가 노출돼서 출혈이 되는 게 내치액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뭔가 덩어리가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거나 새빨간 출혈을 동반한다면 이 내치액의 쿠션 중에 일부가 에러가 났을 가능성이 있고, 이 내치액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유는 우리는 기립성 동물이고 항문도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 치액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바깥으로 돌출과 들어감을 반복하는 상태, 그러다가 바깥으로 끼어버리는 상태, 이것이 치액의 2기, 3기, 4기를 결정하는 질환인 건데요. 이 쿠션의 높이가 항문에서 2cm 높이에 예쁘게 있다면 정상 구조물이지만, 크게 쿠션을 형성하거나 바깥으로 돌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질이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되는 겁니다. 이 치질을 형성하는 혈관은 직장동맥이라는 혈관인데요. 직장동맥은 굉장히 큰 혈류를 분포하고 있고, 그 세부 가지로 굉장히 작은 또 핏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문의 가장 피부 레이어에 이 직장동맥에 의해서 혈관이 일시적으로 터져서 출혈을 하게 되면서 바깥쪽으로 크게 풍선처럼 부푸는 외치액이란 질환이 간혹 생기는데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보이는 질환이 항문 안쪽의 질환의
표시 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질환은 층질별로 나눠진 구조에 따라서 생기는 원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바깥에 뭐가 만져줘요로 오는 수많은 경우도 발생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에서는 크게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지만 피부 쪽 질환, 그리고 항문관에서 생기는 질환, 항문관 2cm 항문 쿠션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는 나눠볼 수 있고요. 어떤 질환일지는 대장문외과 전문의의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하시는 게 최선인 거는 이미 아시겠지요. 오늘 재미있는 외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외과 이야기 김정연이었습니다.